안녕하세요. 브라질 손영수입니다. 요즘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음악, 노래, 또한 춤, 또 드라마, 영화 등이 이제 많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에 이제 맞춰서 우리 한인들이 만들고 있는 이제 한식당과 또한 이제 한식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이제 한식에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더 많이 알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식 요리책을 이제 포르투갈어로 만들어서 냈고요. 미리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해서 만든 요리책이 그나마 이제 중심이 되면서 브라질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또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도 이제 제대로 된 한식을 이제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한식 워크숍도 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11월 이제 말에 제가 한 번에 또 이제 점심시간을 또 이제 한국말로 하면 좀 요즘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한정된 이제 그 공간과 시간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걸 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한식을 어떻게 무기 삼아 이제 장사를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하는 거에 약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의 한식당이 이제 커피점이나 주점이나 바 아니면 식당 이런 걸 다 합치면 우리 한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한 60개 정도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 10년 전 넘게 봉해지로에서만 6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뀐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다 합치게 되면 아무래도 한 6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한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런 식당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이 만드는 이제 한식 재료와 또 이제 그 한식당도 이제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세가 브라질 사람과 결혼해서 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한식당 열었다. 거기는 당연히 한식 재료는 한인촌에서 가지고 온 것을 쓰겠지만 그곳에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오는 것이죠. 그런 식당이 꽤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인기가 많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나도 그럼 브라질에 가서 한식당을 하면 되지 않을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식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오셔서 그것을 또 제대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기를 얻어서 장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요리책도 만들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에 브라질에서 이제 좋은 이제 학교 중에 하나는 에비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이제 그 본점이 있고 전 세계에 이제 있는 그 사립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이제 한식을 처음으로 급식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5월, 6월에 그것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한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방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도 한국 갔다 오는 것도 있으면서 계속 이제 연기되다가 요번에 11월 이제 7일 날 최초로 이제 한식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중간에 제가 가르친 것도 있었고, 또한 제가 요리책을 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한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보신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한식을 요리하는 사람들이니까 만들어 내놓는 것도 있고, 또한 또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사진으로만 보여준 음식이 있는데 이걸 딱 보면은 한식이라기보다 좀 중식에 좀 가까운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식과 중식에 여러 가지 불의 쓰임도 있지만 재료를 중국같이 듬성듬성 쓰느냐 우리 한국은 좀 얇게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다음 주에 브라질에 있는 한 사립학교에서 매번 이제 한식을 급식으로 내놓은 것을 가르쳤다라는 게 저한테 큰 자부심이고요. 또한 주장하는 게 그 학교에서 이제 이런 식자재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는 게, 왜 마냐면은 다 무조건 한국에 있는 걸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한국 간장과 한국 고추장, 된장,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한국 걸 써야지 맛이 난다라고 해서 한국식 이제 식자재를 이제 진흥시키는,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한 분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인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식자재를 만드시는 분이 몇 명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고 식자재를 만들어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팔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한인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회사가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지만, 법인을 만든다라는 게 뭐 서류상으로는 금방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한 이거를 세금을 발부받기 위해서 이제 세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절차가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저도 준비 중에 있지만 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제가 식당이라고 하면은 그 한정된 공간에서 만들어 파면 되지만, 만드는 그 식자재를 뭐 김치나 떡이나 만두나 무엇이나 이것을 제3자 유통망에 올려서 팔려면은 이게 또 보건부에 대한 뭐 이런 무슨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래 걸립니다. 보통 뭐 1년, 2년, 3년 정도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질에서 가장 큰, 뭐 매장, 가장 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매장에다가, 쉽게 해서 제가 무슨, 뭐 김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걸 거기다 납품하려면은 그쪽에서 첫 번째, 너 법인 있지? 그 세금을 발부할 수 있지? 제가 세금 영수증, 이걸 넣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발급할 수 있지? 그럼 벌써 이 두 군데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한인끼리만 집에서 하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정식 허가가 있으면은, 보건부 도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이제 다른 이제 유통망에다가 올려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유통망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올라가면은 집에서 소규모로 만들어서 전화 하나 받아서 파는 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주문해서 대량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은 적더라도 많이 알려져서 이제 시장을 많이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준비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뭐 한 달, 두 달, 석 달 하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냐?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근데 이것을 준비 안 한 사람이 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양이 많습니다. 한 번 점심에 1,500인분, 뭐 1,600인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면만 지금 60kg를 준비했습니다. 당면만. 불려서 하게 되면 또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물량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1,600인분인데 이게 하루에, 그러니까 한 점심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루에 하나씩 한식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경험상 보면은 이들이 얘기한 게, 처음에는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밥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밥은 쌀을 기름에 볶아서 다시 찌는 그런, 음식인데, 우리는 그냥 한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넣고 끓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양이 늘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밥만이라도 한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관심이 높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납품하는 뭐 김치나 어묵이나 떡이나 뭐 이런 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걸 또 중간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더니 제가 주문을 받아서 자기한테 넘겨서 자기한테 받아서 저보고 다시 그쪽에 이런 걸 뭐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쪽 구매하는 사람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도 있어야 되고 세금도 꺼내야 되고 허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서 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뭐고 그냥 손영수 씨가 대충 하세요. 못 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도 뭐 허가가 없고요. 또 하나는 또 뭐 관심 없는 사람들 있죠. 좀 이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데, 물량이 되게 많은데도, 그거 그냥 몰라요. 난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꽤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오늘 이제 이 주제는 이제 다 끝내고요. 또 중요한 게, 뭐 김치를 만든다라든가 만두를 만든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무엇을 식자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뭐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그냥 정리를 하자면은, 당연히 허가하니까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 이겁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여기서 또 오늘 또 들은 것 중에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게 여기서 민족의 정기를 받아 목욕을 뭐 3번 하고 내 정성을 담아서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제일 잘 팔리고 유일하게 팔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현재 브라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나 2세들이 브라질 사람과 결혼해서 만드는 음식점 가보면은 제 기준엔 안 맞습니다. 맛도 없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일단 브라질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일단 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당연히 쓰고 너무 짜고 너무 달면 안 먹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만 맞추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사업적으로 이런 걸 해결해 보면은, 일단은 빨리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치를 제일 많이 만든다, 맛있게 만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오늘 이 동영상에 요점되는 허가와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절차를 좀 준비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브라질 또 소식을 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